밴드벽이 이렇게 완전히 확장된 이런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픽 치고 쪼그라들 거예요. 밴드벽이 쪼그라들면서 얘가 중간선에 갈 거라고. 중간선에 갈 건데 이게 주말이 좀 무섭기는 한 거야. 푸틴이 있는 대로 약이 올라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익절할 물량들을 익절을 해서 풋 크레딧을 쳐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풋셀을 쳐놓고, 내가 산 가격보다 이제 뭐 사질 것 같지만 크레딧을 받아서 괜찮을 것 같은 뭐 그런 가격에다 그렇게 해놓는다든지, 자기가 계속 보고 있는 주식은 이제 전략이 나름 생겨요. 그래서 많이 먹겠다가 아니야. 나는 얘가 여기 위에 여기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보고 먹긴 먹을 건데 위험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되게 보수적으로 야금야금 뽑기 띄워 먹듯이 먹겠다. QQQ. QQQ도 이제 여기 중간선에 왔어요. 이 중간에서 여기 딛고 이 상방으로 가줘야 되는데, 상방으로 가줬다고 해서 이제 걸리는 자리가 이 피보가 두 개가 겹친 자리 여기인 거예요. 315. 근데 315에서 밴드벽 이 벌리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어제 스파이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지표나 모든 모든 거시기는 되게 지금 이거는 낙폭과대로 산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요렇게 이거 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렇게 그어 놓으면 여기에 얘는 그런데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요렇게 보면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요 레인지 안에서 또 아래 위에 하고, 또 위에 올라가면 아래 위에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트레이딩 레인지 만들고, 트레이딩 레인지에서 브릭다운 하면 아래로 빠지는 거고, 브릭아웃 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선의 의미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얘가 지금 내려갈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 각으로 내려가다가, 이게 몇 도 각이에요? 여기도 각이 표시가 되긴 하는데 60 이렇게는 처음에 68도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59도로 바꿨다가 33도였다가 지금 요 30도의 하락각을 유지하고 있다가 요렇게 22도 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올라갈 때 보통 측정하는 거긴 한데 45도 각으로 45도 이거죠. 그러니까 45도를 이렇게 마크해 놓으면 이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45도보다 더 큰, 이게 더 큰 건가? 더 큰 예각으로 떨어질 때 이게 추세가 굉장히 센 거예요. 하락 추세가 굉장히 세다가 예각으로 들어왔죠. 예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둔각으로 점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여기 결정 못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각도를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각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뒤쪽 가서 올랐었던 때를 한번 보면, 코비드 때 올라올 때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올라갔던 게 82도 각으로 올라갔어요. 엄청난 거지. 그랬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50 뭐야 54도 각이었다가, 상승 자체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승각 자체가 29도 30도였어요. 이게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여기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찍어놓고, 이게 걔네 각도의 설명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 게시판에 어디다 써놨는데 못 찾겠어. 여기서 하나 잡고, 그래서 각이
점점 둔해지다가 그 각이 둔해짐이 몇 도야?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저점까지로 이렇게 보면 지금 17도 정도 돼요. 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저점을 갱신한 거였지만 빠꾸 더 긴 데로 가서 맥스로 가서 조정이 끝날 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꾸 그거 보고 막 이 94년이네. 뭐 이때는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겠으나 자, 여기서 이가 그다음에 뭐 이 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각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 상승했어요. 근데 하락각을 보면 여기 처음 만들었던 거 요거죠. 요거의 이 가파른 각을 뚫고 올라왔어요. 뚫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만든 저점에서 만들어 놓은 각. 이 각으로 다시 안 들어온다는 거지. 여기서 저점을 칠 때도 다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 칠 때 반등할 때 이제 각을 요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이 각 밑으로 깨지지가 않으면 위로 가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깨졌던 거 없나? 깨졌던 적이 없다. 이렇게 급하게 내려서 조정을 한 후에, 지금 우리가 조정을 했잖아요. 조정을 한 후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위쪽에서 처음 만들어 놓은 여기를 하니까 다 급하게 내렸다가 위쪽 각으로 올라가서 이 각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제 하방이니까 요렇게 하락하는 저점을 딱 연결을 해보니까 요 각을 타고 내려오되 요 각을 깨질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다 다른 조정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바텀을 연결한 그 각도를 밑으로 깨지 않고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2008년에 가서, 왜냐면 거기가 무서우니까 2000년 먼저 2000년을 확인을 해보게요. 2000년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하락이니까 꼭지를 하지 않고 이제 바닥을 연결해서 안 깼죠. 여기 바닥 안 깨고 각 갱신하고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흘렀던 자리 하니까 안 깨고 내려오다 여기 깨버렸어요. 깼으니까 그러면 다시 바디로 연결하자. 종가로 여기 종가까지 해놓으니까 그 종가 각 깨지 않고 이제 뛰쳐 올라갔어요. 이게 뛰쳐 올라가다가 다시 이 종가를 깨는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여기 더블 바텀에서 만들어 놓은 요거를 깨지 않고 상승했어요. 뭐 여기서부터 또 뭐 다시 이렇게 그어서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각 안 깨고 이 각 안 깨고 요 각 안 깨고 요각 깨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흘렀던 이게 요게 펜절림이 돼서 아래 위에 만들어 놨던 그 각 위에 올라선 후에는 이제 조정 끝내고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어떤지를 보는 거죠. 이거 깨고 차트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 여기서 이각 그다음에 이 선을 다 지워야 되겠다. 너무 지저분해서 한 개도 안 보여. 다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여기 처음에 해서 펜절림이 되는 아래 위가 아래 위로 치고받는 요걸 하나 그어놓으니까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요거 고점이고 요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저점 연결한 거 각 안 깨고 이제 반등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들어서 찍어서 이 각 밑으로 빠진다면 이제 기준선을 정해놓는 이유가 빠진다면 나는 여기서는 매수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 두는 거죠, 미리.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요거 저점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상승해서 만들어 놓은 요 파동 가운데 아까 이제 선 그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아래 위에 그러면 요 아래 했으니까 만약에 컨펌 여기서 중간에 다시 되돌림해서 찍고 다시 올라가면 그러면 이 각 위쪽으로 찍고 올라가면 이 위각 위쪽으로 어디에 갈 건데 그 어디가 내가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뚜껑 파동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그어 놓으면 그러면 만약에 요 각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 상방 여기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더 가게 되면 탑 여기까지 가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그어보고 이제 피보 라인의 지지 저항 보고 이게 여기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이 420까지 갈 것 같다. 반등해서 여기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각 타고서 여기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테스트를 다시 하지 않을까. 큰 파동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렸던 이 파동을 여기까지 만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무서운 거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 거야. 여기 왜 대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빠지고 들어 올리고 나면 요 길이만큼 다시 빠졌죠. 그럼 여기 들어 올리고 나서 요 길이만큼 얼추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나면 여기서 다시 요만큼 들어 올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내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많이 올라가 주고 나서 할수록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바꿔줄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트렌드가 17선 위쪽으로 가면 근데 17선 위쪽으로 갔더라고. 여기서 안 갔나? 갔죠. 지금 17일선 위에 있어 아직. 아니 너무 타이한 거 아니야? 잠깐만. 17일선이 빨간색이야?
무슨 색이지? 빨간색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 17일선 위에 올라섰어요. 그럼 30선까지 클레임 해주고 여기까지 오라고. 여기까지는 좀 기어 올라와 주길 바래. 근데 이제 각도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 저항이 있으면서 여기에 매물대 저항이 389.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못 가고 눌림을 다시 해서 여기 지지가 여기 또 있으니까 뭐 쌀뿌리에도 지지 뭐 요까지 이렇게 다시 373 여기 눌렸다가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오늘 종가에 이렇게 딱 뚫고 올라와 주면 여기까지 요 자리까지 요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런 구간 만들어 놓고 다시 쳐 올리면 그래서 브리크아웃해서 여기는 밑으로 빠지면서 쏟아졌지만 이렇게 하면 다이버전스가 떴다가 이제 컨버전으로 묶었다가 밑으로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묶어서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묶었다가 쏟아졌는데 이렇게 다시 묶어가지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그 설명드렸던 하나 둘 셋 하는 거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라가는 거. 여기 이제 손절 여기 잡고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로 보고 뚫는 여기가 또 매수가 되겠죠. 이 자리가 여기가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요걸 뚫느냐 마느냐. 이 똑바로 본 거 맞아? 이 각도가 안 나와서 똑바로 걷는지 안 걷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똑바른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딱 브리크아웃해서 올라갔다가 이거 깨면서 트라이 여기 한 번 트라이 두 번 트라이 하고 올라갔다가 깨지면서 여기를 깨면 밑으로 쏟아지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트레이닝 이게 여기 이 안에서도 위크업 패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여기 어큐뮬레이션 하고 여기 어큐뮬레이션 구간 그 다음에 마크업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디스트리뷰션 한 다음에 쏟아져서 내리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어큐뮬레이션 했는데 밑으로 실패 페일하고 쏟아져 내리고 여기서 여기 스윙 페일리어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이거 하다가 슉 쏟아져 내리고 이런 차트 나온 거죠. 그래서 손을 긋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맨 차트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냥 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캔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 얘네 여기서 되게 많이 싸우는구나. 근데 이제 매크로가 되게 안 좋대 뭐 한대 막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엄청 겁을 줬잖아. 그러면서 급하게 이렇게 갭락으로 털리게 되면요 훅 털려요. 왜냐면 내려가던 길에 물 타고 마진 쓴 것들 털리는 거니까. 마진콜을 한 번씩 털고 내려오면 반등하고 다시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는 애들 다시 털고 내려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속된 말로 개미 터는 장이지 뭐. 뭐 개미만 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기관들 다 털리고 난리 났죠. 근데 이게 바꿔서 말하면 기회라는 거죠. 남들이 털고 나간 거 이제 잘 주워서 눈치 잘 보면서 익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이제 판단을 잘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올라가서 상승을 더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추세 자체가 돌아서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추세가 돌아설 찬스가 있었어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브리크아웃을 하려다 못하고 눌렸다가 이렇게 해서 브리크아웃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얘가 지금 여기 스프링처럼 보이죠? 스프링셀처럼 보이죠? 그 여기 이렇게 해갖고 얘가 근데 여기 너무 깊잖아.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여기 요 레인지까지 올라와서 요걸 브릭아웃 해야지. 브릭아웃 하고 눌렸다가 지지 받아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인지가 너무 커놓으니까 이거 한 번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라도 올라가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불은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놓은 게 요런 모양이죠. 천천히 이 올라가 주는 거. 그러니까 추세가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일봉에서 하방 추세라는 거지.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고 요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지지받고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튀어 올라가고 여기 요렇게 브릭아웃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릭아웃해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지지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 위에 올라서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요 위에 올라서고 30선 위에 올라서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인터미디얼 라인이 50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들 얘네들도 발동 거는 것처럼 보이죠. 바닥 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럼 테슬라가 가겠지? 테슬라가 가주면 장을 끌고 가겠지? 얘는 여기 이렇게 매물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매물대 같은 건. 여기 올라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가겠지. 900대까지. 여기서 걸리겠다. 여기서 한번 요 구간에서 한번 걸리긴 하겠으나 이 30선 위로 올라서 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지. 다시 쏟아질라나? 얘가 이제 가려면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얘는 뭐 되게 짧게 이렇게 조정폭 짧게 요만큼 조정 주고 딱 눌리고 여기 변곡점이었죠. 눌림목이었어. 이렇게 눌림목을 딱 만드는 찬스가 온다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얘 여기 궁뎅이 이렇게 흘러다가 궁뎅이 짧아졌죠. 궁뎅이 이렇게 흘러다가 궁뎅이 지금 짧아지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빅스를 볼게요. 내가 아까 빅스 튼다 그러면서 엄한 소리 했어. 오늘도 빅스는 여기 100% 치고 쭉 밀렸어요. 얘는 원래 맨날 이래. 쭉 치고 근데 얘가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게 쭉 치고 밀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어디 갔어? 쭉 치고 여기서 밀려갖고 밑으로 시작해갖고 밀렸는데 꼬리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다음날 완전 개팝업 해갖고 팝업한 자리에서 밀리는 거. 그러니까 빅스가 만약에 팝해서 시작하면 밀린다라는 거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장은 만등한다는 거지. 저점이니까 저점이면 밀려서 시작하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낙폭과대가 있잖아. 그래서 저점에는 자꾸 이제 줍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다가 막 이렇게 완전 슈링 해갖고 엄청나게 뭐 이런 캡슐레이션 같은 거 일어나면 무서울 게 없는 게 이런 게 나오면요. 이 급등해요. 이런 거 나오면 급등한다고. 차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발 한 번만 해갖고 셋업 나와라. 그 셋업 나오면 내가 거기 사겠다. 근데 그런 셋업 기다리고 있으면 또 안 줘.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해지는 깔고 죽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 VBIX 여기까지 또 밀렸죠. 아, 이러면 되게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얘가 빅스의 변동지수인데 빅스가 이렇게 밑으로 눌려갖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컴프레스 되면은 빅스가 튀어 올라요. 얘도 똑같아. 얘는 팝하면 밀리지만 또 눌리면 튀어. 그래서 빅스랑 같이 이렇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그레이션 차트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늘 2% 이상 상승했죠. 제가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2% 이상 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장말까지 밀리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 종가가 항상 중요해요. 나의 리그레이션은 어디 갔냐? 이게 차트 망가진 것 같아. 다시 가서 나중에 픽스 하겠는데 어쨌든 이건 수치는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 2020년 코비드 때도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5년 정도 봤을 때 여기가 저점이었다고. 그리고 블랙 크리스마스 때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바닥까지 왔어. 그러니까 죽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는 셋오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지는 하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지는 항상 5대1로 해요. 근데 무서우면 4대1? 3대1?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먹는 게 줄지만 대신에 내려갔을 때 이제 커버가 더 되는 거예요. 얘도 여기서 튀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고 올라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얘는 조종 뭐 있는 대로 다 했고. 그래도 얘도 여기네. 그러니까 제가 그 레버리지를 하시려면 이걸로 하라고 IWM 추종으로 하라고 그러는 게 물론 올라갔다 확 내릴 때 훅 내리고 막 이런 게 없잖아. 있긴 해요. 얘가 변동이 커서. 그런데 얘는 안전마진이 다른 애들보다 더 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준 날은 얘는 주울만 하다는 거죠. 그 쏟아져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 걸릴 거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쯤에서는. 요 구간의 매물대를 뭐 진짜 미국이 망하고 막 정말 막 경제 지표가 완전 개판이 되고 난리가 나고 뭐 이러면 뭐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여기가 이렇게 걸리는 매물대라고요. 얘가 여기 쳤을 때 스탑이 짧다라고 얘기한 게 스탑이 뭐 여기에선 지지를 일단 받아줄 거고 저점 쳤을 때 이제 내려가도 157 요 정도까지 가면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여기 와준다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해갖고 여기 디맨드 존이 되지 않을까. 아니 서플라이 존. 여기서는 사지 않을까?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올 존이 멀지 않다. 근데 스파이나 QQQ도 리그레이션 차트 자체로는 바닥에 다 와서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요.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트렌드 퀄리티 여기 이렇게 여기 확 쏟아진 거 한 후에 여기 이렇게 붙었죠. 쏟아진 다음에 이렇게 붙으면 방향이 전환될 수 있죠. 이렇게 붙어서 아니 나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다시 한번 쏟아질 찬스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해지는 깔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룬이 이 플러스 아룬이 여기까지 밑에까지 여기 거의 다 내려오겠는데 여기 밑으로 빠지게 되면 장이 또 못 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튀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추세 없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기는 요런 차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여기 이렇게 플래그, 아이씨. 그러니까 밑에 가면 저점이면 죽고 일부 익절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플래그 나왔죠. 여기서 이 그림을 진짜 못 그렸다. 대충 이렇게 이런 플래그 나오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러니까 각이 급하지 않게 내려올수록 좋겠죠. 그럼 다시 상승해서 이렇게 플래그 만들고 뚫고 올라가면 다시 이런 구간 만들고 팝해서 올라가고 여기까지 다시 기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 그제 뭐 해서 저점에 주신 것들은 여기서 한번 눌려줄 수 있으나 요 갭을 지켜주거나 갭을 필하고 나서는 다시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지금 ADX DMI 차트 같은 경우에 21이야.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25. 요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이 플러스 DMI가 25 위로 올라와주고 얘는 여기 픽 쳤죠. 얘가 이렇게 픽 치면 매수라고 했죠. 픽 치면 매수야. 과매도. 픽 치면 23. 조금만 더 기어 올라와주면 기어 올라와서 위쪽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골드 크로스 내주게 되면 그러면 상승하죠. 그래서 DMI 차트나 이런 뭐 트렌드 퀄리티나 이거 MACD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히스타그램이 이렇게 줄죠. 그리고 이게 다이버전스잖아. 다이버전스.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제 항공주는 바닥을 진짜 얘는 정말 얘 생각보다 이 레인지가 굉장히 커요. 저는 이제 여기서 주순 거는 여기까지 봐요. 난 여기까지 뭐 풋셀이든 뭐하든 뭐를 해서든 여기까지 가서 익절할 문양 익절을 할 생각이에요. 여기 살짝 이렇게 줄었죠. 살짝 줄었어. 막 요거 줄었다고 봐야 돼? 아니 난 줄었다고 봐. 줄었다고 봐. 그래서 쫄쫄쫄쫄쫄 줄게 되면 요거 나오면서 여기 라인들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구간 생기고 나서 컨버전 되면 위쪽으로 한번 간다.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나 그다음에 DMI 차트, DMI는 강도 ADX 가운데 있는 선이 ADX인데 걔의 강도는 빅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강도를 참고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룬은 제가 아룬 따로 설명드린 거 있죠. 이렇게 평형을 치고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되면 추세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아래든 위든 내가 지금 보고 얘는 바닥인 것 같아. 혹은 얘는 위인 것 같아. 라고 판단했을 때 얘네 추세가 이 추세 없음을 마무리하고 나서 얘가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죠.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켓 포캐스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유용해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 뭐지? RSI에 볼륨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읽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지금 너는 계속 위로 간다고 봤잖아. 그 위로 간다고 봤는데 얘의 추세 자체는 그냥 베어리시 차트예요. 베어리시인데 여기가 바닥쯤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는 이제 다른 차트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놨죠. 그러면 나는 얘가 여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빠져나와서 요 센티멘트 라인, 요 가운데 있는 애가 센티멘트 라인이에요. 걔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 센티멘트 라인을 뚫고 이
인터미디얼 라인이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50 위쪽으로 가면 52로 가서 60 이렇게 올라가면, 늦때도 이럴 때 사면 올라가는 길에 사는 거니까 내가 상승의 익절을 할 수 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SOXX. 반도체가 너무 못 가더라. 진짜 반도체가 너무 못 가요. 볼륨이 이 반등하는데도 볼륨 좀 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볼륨 터져갖고 막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볼륨이 점점 줄죠. 이거는 굿사인이에요. 다 팔 거 다 팔았다 이거야. 더 팔 게 없어. 팔고 싶어도 팔 게 없어. 그런 상태. 그러면 팔 게 없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더 흐를 수 있죠. 이렇게 오르내리 하면서 흐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럴 때 각 같은 거 켜놔서 같이 보면 되죠. 그 각 밑으로 빠지나 안 빠지나. 근데 안 빠질 것 같아. 안 빠지길 바래.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그어놓은 각을 여기 한 번 트라이, 두 번 트라이, 세 번 트라이 하고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상승으로 위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직은 베어리시 존에 있어요. 베어리시 존에 있는데 이 모멘텀이 여기 먼저 튀쳐 올라갔죠. 그럼 이 모멘텀이 먼저 튀쳐 올라갔다가 눌릴 때 그 눌림폭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요 레인지를 깨지 않고 이제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가 바닥이라니까 하면서 이제 튀어 올라가면서 볼륨이 터지면 올라갈 수 있죠. 네.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올라갈 때 여기는 너무 익스트림 했고, 흐르다가 올라가는 자리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보면 볼륨 터지고 막 이렇게 볼륨 터지고 조정을 했다가 볼륨 줄어들었다가 다시 셋업하는 볼륨 터지면서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얘도 비슷하진 않다. 더 많이 기었으니까. 얘가 베어리시 존으로 들어왔다가 인터미디얼 라인이 베어리시 존으로 들어왔을 때 모멘텀이 먼저 튀어 올라가죠. 모멘텀이 튀어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얘 니얼텀이 위에서 버텨요. 그러면서 얘네 둘이서 오르내리 하면서 이걸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려서 이제 50 이상, 50에서 60으로 50에서 60으로 상향하면서 보면 30선 위에 있거든.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나 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깼을 때 추세 바뀔라나 보다. 그리고 깨고 내렸는데 추세 바뀌었나 봐 했는데 다시 들어올리면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간이 짧았죠. 이 앞쪽에 해놓은 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바이더 딥찬스였던 불장에서는 보통 이래요. 근데 이제 베어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베어장. 베어장이, 얘는 베어장 때 없었나? 얘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본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는데 미처 올라가지 못하고 30선 위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딥 주고 다시 30선 클레임 했는데 다시 딥 주고, 그러면서 이제 흘렀다가 막상 30선 위 클레임하고 올라가면서 추세 받기나 했는데 여기서 다시 페일하죠. 이런 과정을, 이게 30선 위에 있다가 다시 페일하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6개월 6월에서 12월 6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근데 우리 6개월 헤매지 않았어? 올라갈 때 된 거 아니야? 30선 위에 클레임해서 올라가면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이런 모양 나오면서 이쯤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클레임했다가 다시 눌림 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30선 위 클레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날짜가 1월 16일. 이게 언제 1월 16일이야? 2012년 1월 16일. 그러면 주봉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 2012년 1월 16일 주봉에서 30선 올라가는 추세 컨펌된 데가 여기였죠. 아까 일봉으로
주봉에서 30선 추세가 맞네요. 그리고 이제 대세 상승 올라오는 구간이 역시 주봉에서 30선 위에 올라섰을 때. 그러니까 주봉 30선 기준으로 해서 뭐 이걸 20선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한 요쯤 되겠지. 그래서 주봉 20선이던 주봉 30선이던 주봉은 사실은 10선 주봉 10선 주봉은 10선 보시면 돼요. 그 이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널빈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주봉 10선이에요. 그 사람의 그 띠어리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주봉의 10선으로 설명드렸거든요. 주봉 10선 올라가면 사는 거야. 이게 주봉 10선 올라갈 정도 되면 할 거 다 했다 이거지. 근데 주봉 10선 깨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 주봉 10선 올라가려다가 깨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주봉 10선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위로 상승을 하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막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할 때 이때는 이제 변동장이죠. 그리고 주봉 10선에서 딱 올라가면서 이 고점 뚫고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폭이 크고, 근데 이건 밑에 쪽을 봐야지. 이렇게 올라갈 때 한 번은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 주고, 항상 저점 테스트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저점을 낮춰주는 요런 차트 나오면 이제 주봉 10선 타고 상승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고점 깨면서. 그래서 지금도 ETF 정주 그 레버리지 없는 ETF로 요렇게 해서 확인해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 각이 급하니까 올라왔다가 여기 지금 테스트 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이 주봉 10선이 눕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스티프하죠. 이 스티프한 게 그 아까 왜 처음에 빠졌다가 아래 위로 눌렸다 뭐 했다 했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눕기라도 하려면 얘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해줘야지 이게 눕기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이게 있어야지 눕기라도 하거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시고 뭐 여기서는 저점에서 주울 거는 레버리지 없는 애들은 천천히 주우시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매집하셨다가 이게 어큐뮬레이션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거 저점 깨면 더 내려갈 수 있지. 그래서 해지는 깔고 줍는 거지. 주었다가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가면, 그래서 이거 딱 깰 때 이거 어제 설명드렸던 거 거기 했지? 마이너스가 났어. 버려. 상관없어. 추세가 바뀌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끌고 올라가면 되겠죠. 굉장히 오래 들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지금 주봉 조정 받은 거라서 어쩌면 해지를 굉장히 꽤 오래 들고 매집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너무 길어졌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는 난 지금 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해지 깔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사. 매도 추천 아니야.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해지를 3대1로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근데 사실은 좀 밸류를 까먹는 게 있긴 한데, 해지를 레버리지로 쓰면 되지. 해지를 레버리지를 쓰고 그 물량을 한 4분의 1, 5분의 1로 하면서 정주를 줍는 거지. 레버리지 없는 걸. 그러니까 SOXX를 주면서 SOXS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 해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해지에 돈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해지를 1000불어치 사놓고 SOXX를 15,000불어치 사놓고